안녕하십니까. 최근 전문의 파업에 따라 의료계의 문제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의료 민영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자인 의료 민영화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2021년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수가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해 일부 전공의들이 파업하고 필수과 기피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의료 민영화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과 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 사회 안정을 부를 것입니다. 안정한 사회는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잘 지켜질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정해진 의료 수당을 없애서 병원 간, 의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므로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반대측 토론자께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OECD의 발표는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TPP라는 구매력 평가 지수를 반영한 GDP 단위입니다. 가격이 합리적으로 측정된다는 근거나 사례가 있습니까? 합리적이라는 말 자체도 절대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근거나 사례는 없지만 자본주의 시장의 모든 상품이 적정 가격에서 거래된다는 점으로 의료 시장도 같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측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 수가와 인원수는 국민 대다수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적인 조정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 민영화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국민의료보험의 기능 중 하나는 복지 차원에서 부의 재분배인데 의료 민영화가 실시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의료 민영화의 결과로 높은 의료비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의료 민영화의 취지 중 하나는 병원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려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무한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의료 시장은 공급자가 무한하지 않고 국가가 공급자를 면허를 강력히 규제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찬성 측 토론자께서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는 체계적 조정 과정의 결과물일 수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너무 회피적이고 낙천적인 접근 아닌가요?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의 원인이 의료 민영화의 불실시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완화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료 민영화를 실시한다고 해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 아닌가요? 빈부격차 유무가 전적으로 달려있다기보다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양측의 입론과 반대 신문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반대측 토론자께서 찬성 측에 대한 반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2021년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수가는 OECD 국가 평균인 100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했지만 이는 통계 단위인 PPP를 사용한 것이므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의료 수가는 0.1844 뉴질랜드 달러이나 PPP 환율을 수치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보다 높은 70일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PPP를 GDP로 환산하면 한국의 의료 수가는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찬성 측 토론자께서 반대 측에 대한 반론을 해주십시오. 의료시장은 공급자가 무한하지 않고 국가가 공급자를 면허를 통해 강력히 규제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서 실행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의료시장을 과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과점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상태인데 의료시장은 공급자가 제한되기는 하나 여전히 많기 때문에 과점의 원리를 따를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반대 측과 찬성 측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반대 측에서 재반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병원이 과점 기업처럼 한두 개는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전체 인구와 전체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 소수이기 때문에 작은 단위의 지역 사회에서는 과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찬성 측에서 재반론을 해주십시오. PPP 지수는 GDP에서 물가를 고려한 환산단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GDP보다 국민들에게 와닿는 체감 가격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체감상 한국 국민들보다 의료 비용이 높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제 반대 측에서 결론을 발표해 주십시오. 현재 의료 수가와 인원수는 국민 대다수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적인 조정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 민영화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의료 민영화의 취지 중 하나는 병원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없습니다. 의료 시장은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자가 적고 국가가 공급자를 면허를 통해 강력히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에서 결론을 발표해 주십시오. 한국의 의료 수가는 OECD 국가 평균 100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해 일부 전공의들이 파업하고 필수과 기피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또한 의료 민영화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과 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사회 안정을 부를 것입니다.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므로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찬성 측, 반대 측 토론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